저 노인, 진상이야 또 왔어? 여기는 저희 은행 VIP 좌석이니 할아버지는 다른 지점 가세요. 세 번째다. 오래된 체크 난방, 해진 운동화, 경상도 말투, 노망나 말기 못 알아듣는다며 무시당하다.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은행은 비상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만석 고객님, 현금 500억 전액 인출해 다른 은행으로 가겠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라한 그 노인이 이 은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VIP였다는 걸. 실제로 우리 주변에 한 번씩 있는 일이죠.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사람 판단했다가 큰 코 다치는 일. 그러나 이 얘기는 더 특별합니다. 이 놀라운 감동적인 반전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먼저 구독 버튼 꼭 누르고 댓글로 사는 동네 적어주세요. 그쪽을 향해 저도 인사 남길게요. 서울 강북 대형은행 지점 유리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아침 햇살이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정장 차림의 은행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구석 작은 책상에는 오수빈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손가락 끝을 만지작거리며 시계를 힐끔 바라봤죠. 8시 55분, 곧 개점 시간이었어요. 수빈은 은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과 반짝이는 유리창, 그리고 완벽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 사이에서 자신만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오늘도 화이팅이다. 오수빈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긴장된 마음을 달랬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와 대학 학자금 대출로 빚이 많은 수빈은 비록 늦은 나이에 취업했지만 일자리가 간절했어요. 신입이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나이 어린 선배들의 무시와 눈치를 보는 것도 참아야 했습니다. 텃세와 무시하는 듯한 시선들이 수빈을 향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조여들었지만 그저 참고 견디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오늘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오수빈 씨, 오늘은 창구 업무야. 서둘러요. 늘 수빈이를 무시하는 차가운 목소리의 과장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늘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고급 분위기의 지점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듯한 톤이었죠. 수빈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오수빈은 서둘러 창구로 향했습니다. 청소부가 유리창을 닫고 경비원이 현관을 열자 첫 고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번쩍이는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 정장 차림의 사업가들, 오수빈은 모두에게 같은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 마땅한 고객이었죠. 지방에서 자란 소박한 겉모습 때문에 무시당해 본 경험으로 수빈은 누구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려 늘 노력했어요. 시간이 흘러 11시쯤이었을까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체크무늬 남방에 해진 운동화, 검게 탄 손등이 눈에 띄었죠.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을 보며 일부 창구 직원들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또 시간 낭비하는 고객이 왔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수빈은 그 눈빛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님, 옆 동네 지점으로 가보세요. 한 직원이 노인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불필요하게 크고 천천히 발음되었죠. 마치 노인이 듣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만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한 경상도 사투리가 흘러나왔어요. 여기 계좌 있는데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죠. 손으로 지갑을 꺼내려는 노인의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VIP 손님이 많고 대기 인원도 너무 많아요. 10분만 더 걸어가면 조용한 지점이 있어요. 다른 직원이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표정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죠.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냥 간단히 물어볼 것만 있는데. 다른 직원들이 노인이라 안 들리나 말귀를 못 알아먹어. 안 그래도 사람 많은데 짜증나라며 조용히 속닥거렸습니다.
그들은 노인이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만섭의 눈에 스친 상처받은 눈빛을 수빈은 놓치지 않았어요. 이때 부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여긴 VIP 좌석입니다. 여기에 앉으시면 안 돼요. 번호표를 뽑아서 저기서 1시간 기다리던가 아니면 옆 지점으로 가세요.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내쫓음이 담겨 있었죠. 마치 가볍게 취급하는 기분 나쁜 어조였습니다. 정만섭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긴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 한마디에는 수십 년의 인생이 담긴 체념이 묻어 있었죠.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무시와 차별에 익숙해진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이 돌아서서 나가는 순간이었어요. 오수빈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나도 지방에서 올라오고 외모가 세련되지 못했다고 상사들이 나에게 텃세 부리고 무시했어. 그래서 남일 같지 않아 라며 이번엔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 없이 화가 났습니다. 수빈의 가슴속에서는 불의에 대한 분노와 공감이 솟구쳤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억울함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수빈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 밖으로 뛰쳐나가 정만섭을 따라잡았어요. 그녀의 다리는 마치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소심한 자신이 아니었죠. 할아버지,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오수빈의 목소리가 들은 정만섭은 천천히 돌아보며 오수빈의 눈을 바라봤어요. 자기와 같은 사투리를 쓰는 수빈이가 반가웠죠. 그의 깊은 주름 사이로 무언가 궁금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계심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반가움이 담긴 눈빛이었죠. 다다음 날 아침 본점 12층 회의실 가죽 소파 위에는 잔뜩 긴장한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는 그들의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고 창밖 서울 풍경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하루가 갑자기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정만섭 고객님께서 500억 전액 인출 요청하셨습니다. 본부장의 딱딱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였죠. 지점장은 목을 가다듬었어요. VIP 관리도 못하나?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부지점장을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늘 위풍당당하던 지점장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죠. 부지점장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누군지 몰랐습니다. 외모가 상상도 안 가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죠. 어제까지만 해도 직원들에게 오만하게 굴던 부지점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 본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의 은행 CCTV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사흘 전 영상, 낡은 체크무늬 남방 해진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 창구에서 무시당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펼쳐졌죠. 회의실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이게 우리 은행의 서비스입니까? 본부장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 고객이 이 동네 은행 지점들 중 최대 개인 자산가 중 한 분이십니다. 500억이 넘는 현금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에요. 본부장의 말에 회의실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죠. 지점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영상을 계속 지켜봤어요. 화면에는 노인이 돌아서려는 순간 한 여직원이 은행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직원의 얼굴을 본 지점장의 눈이 커졌죠. 저 직원은 누구지? 본부장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신입 직원 오수빈입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입사 3개월 차 가장 최근에 들어온 신입이에요. 지방대 출신에 스펙이 화려하진 않죠. 인사팀장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그는 명문대 출신들만 높이 평가했으니까요. 본부장은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죠.
그의 깊이 파인 주름에는 수십 년 은행 경력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일한 연결고리는 저 직원뿐이네요. 오수빈 씨를 지금 바로 불러오세요. 본부장의 결단력 있는 목소리에 회의실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오수빈이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또박또박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신입행원 오수빈입니다. 10명 가까운 간부들 앞에서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자리에 앉은 그녀의 다리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나를 불렀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수빈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오수빈 씨, 정만섭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수빈을 향했죠. 오수빈은 잠시 당황했어요. 정만섭 할아버지요? 은행 밖에서 간단히 이야기했을 뿐인데 수빈의 목소리는 작아졌지만 억울함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다그치지?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 간단한 이야기 때문에 500억이 빠져나갈 위기입니다. 지점장이 말을 끊었어요. 정만섭님께서 자금을 전액 인출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점장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끊임없이 테이블을 두드렸죠. 오수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마르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수빈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묻어났죠. 방금 들은 500억이라는 숫자가 그녀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금액은 수빈이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어요. 본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오히려 당신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정만섭님 자택에 방문해서 설득해 주시겠어요? 본부장의 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죠. 오수빈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보겠습니다. 수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내심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죠. 은행의 최대 고객을 되찾아오는 것. 그것도 그녀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상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를 복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수빈은 그날 오후 지점장으로부터 정만섭의 주소를 받아 잦은 방문을 결정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콘크리트 아파트가 즐비한 도심과는 달리 이곳은 오래된 주택들이 모여 있는 동네였죠. 연립주택이 늘어선 골목을 지나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단층 주택이 보였습니다. 푸성기 텃밭이 있는 오래된 집이었어요. 500억 자산가가 이런 집에 산다고? 수빈은 의아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문 앞에 선 오수빈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본부장님과 지점장님의 지시가 맴돌았습니다. 어떻게든 설득해라. 내 실적으로 인정해 준다더라. 승진에 도움이 될 거다. 하지만 오수빈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죠. 단순히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정만섭이 나와 오수빈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약간의 호기심이 담겨 있었죠. 또 사람 보냈나? 사과할 사람 많지만 왜 이제 왔노? 정만섭의 경상도 사투리가 무게감 있게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 동안 쌓인 단단한 자존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수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행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단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수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손에 쥔 가방을 꼭 쥐며 정만섭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정만섭은 잠시 오수빈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치 오랜 강물이 잠시 방향을 바꾸는 듯한 미묘한 변화였죠. 그래, 차 한 잔 묻고 가그라. 정만섭의 목소리에 담긴 따스함에
수빈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정만섭의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500억의 자산가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단출한 살림살이였어요. 오래된 텔레비전과 낡은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장의 흑백 사진만이 있을 뿐이었죠. 오수빈은 정만섭이 내온 보리차를 받아 마시며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일했제 정만섭은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어요. 이 손등 보이나? 다 그때 생긴 기다. 그는 거칠고 검게 그을린 손등을 내밀었습니다. 평생 노동으로 단련된 손이었죠. 한때는 그 손이 하루에도 수십 번 망치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수빈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일꾼이라고 부르더라고. 정만섭의 목소리에는 옅은 서글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그 돈으로 땅을 샀다. 철거 현장에서 다리 다쳐서 일 못하게 됐을 때도 신문지 모아가며 부동산 공부했지. 그의 흔들리는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수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죠. 정만섭은 천천히 일어나 작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거 봐봐라. 남들이 포기한 수도권 재개발 지역 땅, 여기 다 적어놨다. 수첩 페이지마다 꼼꼼하게 필기된 땅의 위치와 가격이 빼곡했습니다. 오수빈은 그 정성스러운 필체를 보며 감탄했죠. 대박이 난 건 아니다. 꾸준히 불려온 것이다. 오수빈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정만섭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수빈의 질문에 정만섭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지, 믿음. 정만섭은 오수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평생 돈 때문에 사람 잃어봤다. 그래서 돈 감추고 살아왔지. 그날 저녁 오수빈은 본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초조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나? 설득했나?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오수빈은 머뭇거렸습니다. 정만섭과 나눈 깊은 대화를 그대로 전할 수는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수빈의 대답에 지점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은행 본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만섭 고객 계좌 500억 원 타행 이체 완료. 그 메시지는 번개처럼 퍼졌어요. 수빈이 창구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점장의 사무실에서는 격앙된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500억이 결국 다른 은행으로 갔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지점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부지점장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제 설득 잘 되고 있다면서? 수빈은 자신의 책임감에 무거운 압박을 느꼈죠. 내가 더 잘 설득했어야 했나? 그녀의 마음속에 자책감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만섭의 결정을, 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오가 되자 본부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냉랭했어요. 지점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부지점장은 땀을 흘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수빈도 그 자리에 불려갔습니다. 500억이 타행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본부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이 동네의 지점은행에선 큰 규모의 손실입니다. 부지점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수빈 씨가 제대로 설득을 못한 겁니다. 어제 다 잘 될 것처럼 말했으면서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어요. 본부장의 차가운 시선이 부지점장을 향했습니다. 앉으세요. 부지점장, 애초에 정만섭 회장님을 VIP 고객으로 인지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본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점장과 부지점장장은 입을 다물었죠. 이미 일어난 일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회의가 끝난 후 수빈은 복도에서 지점장에게 불려섰습니다. 수빈 씨, 솔직히 말해봐. 정말 최선을 다했어? 뭔가 더 할 수 있는 거 없었어? 지점장의 눈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어요. 수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만섭 할아버지는 그의 결정을 존중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외모로 판단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으니까요.
수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내심 불안했죠. 그날 저녁 본사에서는 전화가 폭주했어요. 지점장은 각종 질책을 받았고 이 동네의 은행 지점들도 실적에 큰 손해를 봤다며 다들 비난하는 말들이 수빈의 귀를 스쳤죠. 퇴근길 지점장이 수빈을 불러 세웠습니다. 수빈 씨, 본사에서도 실적 인정한다더라. 내가 정만섭 회장님을 설득해서 자금을 돌려놓으면 말이야. 지점장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숨어 있었어요. 아니면 입사 초기부터 이런 대형 사고에 관여된 직원이라. 그의 말끝은 흐려졌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오수빈은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은행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이 은행에서 계속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수빈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가치관과 직업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밤새 고민한 끝에 수빈은 다음날 아침 정만섭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은행의 압박도 실적에 대한 욕심도 없었어요. 단지 한 사람으로서 정만섭에게 진정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할아버지, 500억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셨다고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만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해준 것처럼 나도 내 돈을 대접받는 곳에 두고 싶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수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은행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 할아버지 마음 저도 이해갑니다. 진심으로 공감해요. 정만섭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네 눈빛을 믿지. 한번 본점에 같이 가볼려? 수빈은 놀란 눈으로 정만섭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본점 VIP룸에는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공기 속에서 문이 열리고 수빈과 함께 정만섭이 등장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순간 정만섭의 낡은 체크무늬 셔츠와 해진 운동화로 향했다가 재빨리 그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죠. 이 소박한 외모의 노인이 500억의 자산가라는 사실을요. 정만섭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오수빈이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죠.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만섭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인 채 정만섭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지점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 회장님, 저희 은행을 다시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허리는 평소보다 더 깊게 숙여졌고 목소리에는 비굴함이 묻어났죠. 얼마 전까지 수빈을 다그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만섭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깊은 주름 사이로 미소라기보다는 깊은 통찰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 살아보니 사람 눈빛을 보면 다 알겠더라. 정만섭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회의실은 더욱 고요해졌죠. 내 손때 난 운동화만 봤지? 근데 이 아가씨는 내 눈을 먼저 봤다. 정만섭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빈은 살짝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가슴은 뜨거운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해 준 것 같았죠. 마치 평생 기다려온 인정인 것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500억은 옮겼다. 정만섭의 선언에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부지점장은 의자에서 미끄러질 듯 앉았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얼어붙었죠. 하지만 정만섭은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100억은 다시 여기에 둘게. 그중 10% 이 아가씨 실적으로 재테크 상품 기입해라. 정만섭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그것은 명령이 아닌 선언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을 실행에 옮기는 듯한 확신에 찬 태도였어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감사합니다. 정 회장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지점장의 허리는 평소보다 더 깊게 숙여졌죠. 방금 전까지 창백했던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본부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실이 크지만 다행입니다. 오수빈 씨 수고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계산적인 무언가가 남아 있었죠. 사업가로서 이번 일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미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주변의 상사들은 수빈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입사 3개월 차 신입이 10억의 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죠. 과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고 평소 수빈을 무시하던 동료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수빈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준 데서 오는 작은 보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정만섭은 수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째 그리 눈에 밟히노? 내 딸 있었으면 네 또래였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수빈은 가슴이 저릿해지는 느낌이었죠. 오랜 세월 홀로 지내온 노인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찾아뵐게요. 오수빈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정만섭은 멀리 보이는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죠. 마치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안식처를 찾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지점장은 회의실 밖에서 수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수빈 씨,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 우리 둘이 잘 해봐요. 부지점장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수빈은 그 안에 담긴 위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녀를 압박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부지점장님, 수빈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과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죠. 그녀의 눈에는 자신감과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만섭의 신뢰가 그녀에게 준 선물이었을까요? 저녁 퇴근길에 오른 수빈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 겨우 보이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오늘의 일이 그저 실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질 리 없었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은행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빈은 어머니의 병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수빈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반신불수 상태로 누워있는 어머니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수빈은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느꼈죠. 회의실을 나서면서 오수빈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만섭에게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평생의 노력과 땀의 결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소중한 결실을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준 단 한 사람에게 믿고 맡긴 것이었죠. 수빈의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가슴은 따뜻한 책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어요. 단순히 은행 업무를 넘어 사람을 먼저 보는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특히 나이 든 고객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죠. 2달 후 은행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수빈은 재무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고령자 재정안정센터 실무 책임자로 승진했어요. 그녀의 책상은 이제 예전의 구석진 자리가 아니라 본점 1층 입구에 새로 만들어진 고령자 전용 상담 창구 옆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가슴이 뿌듯했죠. 자신의 진심이 만들어낸 변화였으니까요. 오수빈 팀장님, 오늘 정 회장님 오신다고 하셨죠? 새로 배치된 신입 직원이 수빈에게 물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수빈은 은행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팀장님이라 부르는 후배가 생겼다는 사실이 여전히 어색했어요. 네, 오늘 오전에 오신대요. 회의실 정리 잘 해놨나요? 수빈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죠.
더 이상 손가락 끝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보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비록 외모는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녀의 눈빛과 자세에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 느껴졌어요. 정만섭은 약속대로 10시에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신발은 새 운동화로 바꿨더군요. 수빈은 그 작은 변화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정만섭도 수빈을 보자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웃었어요. 우리 수빈이가 팀장까지 됐다 카네. 정만섭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딸이 성공한 것을 보는 듯한 기쁨이었죠. 수빈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저희 센터로 안내해 드릴게요. 수빈은 정만섭을 새로 꾸며진 고령자 재정안정센터로 안내했어요. 큰 글씨의 안내문, 편안한 의자, 조용한 상담 공간, 모든 것이 노인들의 편안함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본부장과 지점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정만섭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일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책임과 신뢰의 문제임을 이제야 깨달은 듯했죠. 어르신, 오늘 저희가 준비한 투자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의 태도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정만섭의 초라한 외모가 아니라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했죠. 정만섭은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살펴봤어요. 그의 거친 손가락이 종이를 넘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생 육체 노동을 한 손이었지만 그 손은 이제 100억이 넘는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죠. 수빈은 그런 정만섭의 모습이 왠지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수빈이 덕분에 내 돈이 수만 쉬던 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만섭이 문득 말했어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만섭의 투자금은 이제 단순히 은행에 쌓여있는 돈이 아니라 재테크 상품에 분산 투자되어 수익을 창출해 수익본 남는 돈들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하고 있었죠. 어르신, 이번 분기 수익률이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수빈이 보고서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녀의 설명은 전문적이면서도 정만섭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운 금융 용어 대신 쉬운 비유와 그림을 통해 설명했죠. 정만섭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문득 정만섭이 말했어요. 남는 돈은 홀몸 노인 기초생활비 지원하는데 기부해라. 그의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본부장과 지점장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수빈은 감동의 눈빛으로 정만섭을 바라봤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할아버지. 저희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만섭의 선택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의미 있는 결정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수빈은 정만섭을 출구까지 배웅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새로운 투자 상품이 나와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수빈이 말했어요. 정만섭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거 볼 필요 없다. 네가 알아서 하면 된다. 그의 말에는 수빈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평생 돈을 감추고 살아온 사람이 이제 한 사람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내는 모습이었죠. 정만섭은 결국 은행은 밉지만 수빈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녀는 정만섭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제도와 시스템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정만섭이 떠난 후 지점장이 수빈에게 다가왔습니다. 오수빈 팀장,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어르신신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은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수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저 그분을 한 사람으로 대했을 뿐이죠. 그녀의 단순한 대답에 지점장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전히 그는 정만섭을 500억의 자산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빈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정만섭의 집 앞에 들렀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정만섭이 무언가 가꾸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수빈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게 바로 진정한 부가 아닐까 생각했죠. 억대 자산보다 마음의 평화와 단 한 사람과의 진정한 신뢰가 더 값진 것이라고요. 할아버지, 이렇게 늦게 와서 죄송해요. 수빈이 정만섭에게 다가갔어요. 정만섭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늦은 방문객이 더 반갑지. 그의 말에는 오랜 외로움과 함께 이제는 그 외로움이 조금 덜해진 듯한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수빈은 정만섭과 함께 텃밭의 채소를 구경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돈이나 투자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과 자연에 관한 것이었어요. 마치 진짜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그들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정이 흐르고 있었죠. 봄날의 오후 은행 1층에 새롭게 마련된 고령자 전용 상담 창구는 따스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네이비 수트를 입은 오수빈은 밝은 표정으로 노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큰 글씨로 인쇄된 안내문과 함께 정만섭이 텃밭에서 직접 기른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죠. 그 화분은 수빈에게 매일매일 자신의 일에 진정한 의미를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수빈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녀 앞으로 한 노부부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었죠. 얼핏 보면 평범한 노인 부부였지만 수빈은 그들의 눈에서 삶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금 상품을 알아보러 왔는데 복잡하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과거라면 다른 창구로 안내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내밀었을 테지만 수빈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어르신들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수빈은 노부부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금융 상담을 넘어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되었죠. 수빈이 노부부와 상담을 마무리할 때쯤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이지색 셔츠에 하얀 운동화, 그리고 체크무늬 모자를 쓴 정만섭이 상담 창구로 다가왔어요.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마치 삶의 무게가 조금 덜어진 듯했죠. 수빈아, 보고서 들고 왔나? 정만섭이 친근하게 물었어요. 이제 그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수빈을 편하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죠. 어르신, 이번 달 수익률 3.7%입니다. 배당금 일부 노인복지센터로 기부 처리됐고요. 수빈은 정만섭에게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전문적인 용어 대신 정만섭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설명했어요. 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프와 도표도 크게 인쇄해 놓았죠. 정만섭은 보고서를 살펴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흐이은행이 이래 고맙긴 첨이네. 수빈이 네 덕분이라의 그의 따뜻한 경상도 사투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수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만섭의 인정은 그녀에게 있어 어떤 승진이나 보너스보다 값진 것이었죠. 점심 같이 먹을려? 정만섭이 제안했어요. 수빈은 시계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고객과 은행원을 넘어 서로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그들이 은행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부지점장이 다급히 다가왔어요. 오수빈 팀장, 잠깐만요. 본부에서 긴급 미팅이 있어요. 어르신께 양해를 구하고 부지점장의 여전히 이기심이 엿보였습니다. 그에게 정만섭은 여전히 500억의 자산일 뿐이었죠. 수빈은 잠시 고민하다가 정만섭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제가 미팅에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만섭은 손을 들어 수빈의 말을 막았습니다. 네 일 먼저 하고 밥은 내일 묵자. 정만섭의 목소리에는 이해와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필요만을 생각하는 고객이 아니라 수빈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어른이었죠. 수빈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네, 내일 꼭 같이 식사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만섭은 미소와 함께 천천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어딘가 당당해 보였죠. 지점장과 함께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수빈은 문득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위축되어 있던 신입은행원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며 당당하게 일하는 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정만섭이라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죠. 회의실에는 본부장을 비롯한 몇몇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수빈 팀장, 축하해요. 고령자 재정안정센터의 성과가 우수해서 전국 지점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본부장이 환한 미소와 함께 발표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빈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정말요? 전국 지점으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노인과의 진심 어린 관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전국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죠. 네, 그리고 오수빈 팀장이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의 제안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수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경력에 있어 엄청난 기회였죠. 수빈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정만섭의 모습과 함께 은행에서 무시당하는 수많은 노인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의 꿈이었죠. 네, 맞겠습니다. 수빈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되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소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본부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오수빈 팀장의 비전대로 진행하죠. 우리 은행이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요. 그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수빈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책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수빈은 자신이 처음 정만섭을 만났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그저 외모로 판단받는 한 노인과 텃세에 시달리는 한 신입 직원의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죠. 먼저 할아버지께 알려드려야겠다. 수빈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그녀에게 정만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그녀의 성장과 성공을 이끌어준 특별한 존재였으니까요. 몇 주 후, 봄날의 오후, 은행 1층 고령자 전용 상담 창구는 따스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네이비 수트를 입은 오수빈은 밝은 표정으로 노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큰 글씨로 인쇄된 안내문과 함께 정만섭이 텃밭에서 직접 기른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죠. 다음 분 들어오세요. 수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 앞으로 한 노부부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었죠. 연금 상품을 알아보러 왔는데 복잡하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수빈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어르신들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수빈은 노부부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금융 상담을 넘어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되었어요. 수빈이 노부부와 상담을 마무리할 때쯤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이지색 셔츠에 하얀 운동화, 그리고 체크무늬 모자를 쓴 정만섭이 상담 창구로 다가왔어요.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걸음걸이에는 활력이 넘쳤죠. 보고서 들고 왔나? 정만섭이 친근하게 물었어요. 이제 그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수빈을 편하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죠. 회장님, 이번 달 수익률 3.7%입니다. 배당금 일부 노인복지센터로 기부 처리됐고요. 수빈은 정만섭에게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전문적인 용어 대신 정만섭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설명했어요. 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프와 도표도 크게 인쇄해 놓았죠. 정만섭은 보고서를 살펴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흐이은행이 이래 고맙긴 첨이네잉. 수빈이 네 덕분이라의 그의 따뜻한 경상도 사투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수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만섭의 인정은 그녀에게 있어 어떤 승진이나 보너스보다 값진 것이었죠. 점심 같이 먹을래? 정만섭이 제안했어요. 수빈은 시계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고객과 은행원을 넘어 서로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그들이 은행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지점장이 다가왔어요. 오수빈 팀장, 오늘 일찍 퇴근하시나요? 전 지점 성과가 예상보다 좋네요. 지점장의 태도는 예전과 달리 존중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도 이제 사람의 가치를 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한 듯 했어요. 수빈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 회장님과 점심 약속이 있어요. 성과 보고서는 오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은행 밖으로 나온 수빈과 정만섭은 근처 작은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나무들은 새잎을 틔우고 벤치에는 노인들이 여유롭게 앉아 있었죠. 할아버지, 요즘 텃밭은 어떠세요? 수빈이 물었습니다. 정만섭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잘 자라고 있지. 이번에 상추랑 쑥갓이 참 잘 됐다. 정만섭은 텃밭 이야기를 하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에게 텃밭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공간이었죠. 수빈은 정만섭의 표정에서 진정한 부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500억의 자산보다 자신이 가꾼 작은 텃밭에서 더 큰 기쁨을 찾는 이 노인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작은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었어요. 소박한 백반집이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보다 값졌습니다. 정만섭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수빈은 자신의 꿈과 계획을 나눴죠. 할아버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노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빈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노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금융 교육이요. 복잡한 용어 대신 실생활 예시를 활용해서요. 정만섭은 진지하게 수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좋은 생각이다. 늙은이들은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해. 어려운 말쓰면 겁부터 난다. 그의 조언에는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만섭은 수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참, 내가 생각한 게 있다. 내 재산 일부로 장학금 만들려고 하는데 내 의견이 궁금하다. 정만섭의 제안에 수빈은 감동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소중한 결정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기뻤죠. 멋진 생각이세요, 할아버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수빈의 진심 어린 대답에 정만섭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는 길, 햇살이 더욱 밝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수빈은 문득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실감했어요. 단순히 직업적 성공이 아니라 정만섭이라는 특별한 인연을 통해 깨달은 삶의 가치가 그녀를 더욱 성장시켰죠. 은행 입구에 도착해서 정만섭은 수빈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 텃밭에서 딴 상추 씨앗이다. 내 집 화분에도 심어봐라. 소박한 선물이었지만 수빈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 키워볼게요. 수빈은 씨앗 봉투를 소중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그들의 특별한 인연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정만섭이 은행 문을 열려는 순간 그는 잠시 멈춰서서 수빈을 바라봤어요. 수빈아, 내가 남은 인생에서 믿을 사람 한 명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니를 만나 참 다행이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빈도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어요. 저도 할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들은 함께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진심은 수십억보다 크고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은 세상을 바꾼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